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건국을 도운 1등 공신 정도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정도전이 조선을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정도전은 고려 말기인 1342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3남 1녀 중 마지로 태어났어요. 아빠! 도전아, 정도전의 아버지인 정운경은 지금의 안동 지역인 복주목의 판관이었는데요. 청렴하기로 소문난 관리였습니다. 정도전은 누구보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요. 귀족 혈통이 아니란 이유로 놀림을 받았어요. 썩 꺼져! 여긴 귀족의 자제들만 다니는 서당이라고. 천한 피가 흐르는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못 들어갈 이유는 없어.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야! 신분제 사회였던 고려에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이 신분이 결정됐는데요. 특히 고려 말엔 권문세족들의 부패가 심했고 낮은 신분에 대한 차별도 심했어요. 정도전은 노비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죠. 반성은 다 했느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출신 때문에 서당 출입을 막는 건 비겁한 행동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비록 신분은 나눠져 있지만 모두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정당한 판단을 받아야 하지. 그 법이 아비가 지키고 싶은 도란다. 이날 이후 정도전은 어떤 놀림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처럼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도전이의 학문을 넓히려면 더 큰 도시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개경에 선진 사상을 교육한다는 이세계 학당이 있었지. 이후 정도전은 아버지를 따라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스승인 이세계 밑에서 성리학을 배우게 됐죠. 개인의 도덕적인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교 사상이구나. 이런 가르침으로 정치를 펼친다면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될 거야. 이후 학업에 열중한 정도전은 성균시에 합격했고 최 씨와 결혼했습니다. 합격에 혼인까지 겹경사로구만. 축하하네. 다들 고맙네. 참, 들었나? 이번 과거 시험의 장원급제한이가 바로 정몽주라 하더군. 역시 대단한 자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다들 호들갑이지? 정도전이 정몽주에 대해 호기심이 생길 때쯤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자네가 도전이지? 만나서 반갑군. 글솜씨가 뛰어나다 해서 직접 보고 싶었네. 나 또한 자네가 궁금했어. 날카롭고 비판적인 성격의 정도전과 온화한 성품을 가진 정몽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두 사람은 토론을 하며 우정을 쌓아갔어요. 정도전은 21살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때 한족들이 몽골족의 차별과 횡포에 맞선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죠. 우와! 고려군이 홍건적을 물리쳤답니다. 이성계 장군 만세! 이성계? 젊은 장군이 대단하군. 이때 정도전은 이성계를 눈여겨보게 됐어요. 이후 공민왕은 정도전에게 제사 물품을 관리하는 중요 업무를 맡겼고 정몽주를 외교관으로 임명했어요. 1365년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에 빠져 정사를 멀리했고 왕을 대신해 승려 출신의 신돈이 신진 사대부들과 함께 개혁에 앞장섰어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던 정도전은 25살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정도전은 심요살이를 시작했어요. 이때 고려는 개혁을 추진했던 신돈이 권력을 갖게 되자 재물에 욕심을 부리며 부패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도전은 정몽주가 보낸 책을 읽게 됐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군주가 덕을 상실하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백성을 위해 군주나 왕조를 교체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몽주, 자네가 보낸 책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왔네. 이대로 가다간 고려는 멸망이네. 백성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 나 또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부패한 고려를 보며 정도전과 정몽주는 이렇게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유학을 전수하던 고려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세워지고 정도전은 성균관 박사가 돼 정몽주와 함께 성리학을 가르쳤어요. 한편 개혁을 추진했던 공민왕이 암살을 당하고 권문세족 이이님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었어요. 원나라의 간섭과 수탈로 고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시오? 진정 돌아가신 선왕의 뜻을 저버리려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오? 정도전 네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정도전이 친원 정책을 반대하며 원나라 사신 영접을 거부하자 이이님은 이를 핑계로 정도전을 귀양 보냈어요. 부패를 일삼는 이이님을 벌하소서. 정몽주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이이님의 죄를 알리는 상소를 올렸지만 오히려 정도전과 마찬가지로 유배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정도전의 눈에 비치는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어요. 권문세족들은 곡식뿐 아니라 가족까지 빼앗아 노비로 삼았거든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되는 게 맞는 것인가? 귀양으로 인해 9년 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닌 정도전은 서당을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이 와중에도 백성들을 향한 의지는 더욱 강해졌어요. 더 이상 이대로 둘 순 없다. 이 나라는 바뀌어야만 해. 권문세족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정치를 이용했는데요. 그만큼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졌어요. 정도전은 부패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이성계를 찾아갔어요. 장군은 곧 이 나라의 중심이 되실 겁니다. 변방에서 외적이나 잡는 나에게 가당치 않는 말이오.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이성계를 만난 정도전의 마음은 새 나라를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고려가 원나라와 가깝게 지내자 명나라는 고려의 위협적인 정책을 펼쳤는데요. 우왕은 화가 나서 예전엔 고구려 땅이었지만 지금은 명나라의 땅이 된 요동지방을 정벌하라고 명령했어요. 이성계는 요동정벌에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죠. 장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백성이 없다면 나라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장마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고려군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때 이성계가 결심했어요. 전군 회군한다. 지금부터 우리 목표는 요동정벌이 아니다. 고려로 돌아가 부패한 왕과 관신들을 처단할 것이다. 위화도 회군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도전이 꿈꾸던 새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이 시작됐어요. 결국 이성계의 군대는 개경을 점령했고 우왕은 폐위됐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킨
이성계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가 커지고 있었어요. 이때 개혁 의지를 가진 신진 사대부들은 온건한 해결책으로 고려를 바꾸자는 온건파와 급진적인 개혁을 꿈꾸는 급진파로 나누게 됐는데요. 온건파 정몽주와 급진파 정도전도 서로 멀어지게 됐어요.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를 꿈꿨죠. 새로운 왕을 세우고 새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몽주, 지금 고려 왕조는 무너져 가고 있네. 우리가 꿈꿔온 성리학을 기초로 하는 새 나라를 세워야 해. 고려 왕조는 그대로 지켜져야 하네.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 뜻은 바뀌지 않을 걸세. 고려는 이미 바람 앞에 등불이거늘. 정도전은 이후 잘못된 토지제도와 조세 정책을 개혁해 갔어요. 이후 정도전을 향한 백성들의 지지가 높아지자 1391년 정도전은 탄핵을 받아 귀양을 떠나게 됐고, 이후에도 몇 번씩 탄핵을 받아 감옥에 투옥됐어요.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는데 걸림돌이 될 정몽주를 암살했어요. 이렇게 고려는 나와 함께 끝나는구나. 풀어들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정몽주의 관복입니다. 몽주, 자네가 죽길 바란 건 아니었네. 엇갈린 운명으로 다시는 볼 수 없게 됐구만. 이방원에게 피살당한 정몽주. 그의 죽음으로 풀려나게 된 정도전은 다시 수도인 개경으로 복귀했어요. 정도전은 슬픔을 떨쳐내고 이성계를 설득했어요. 나라의 근본은 바로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이끌 큰 힘을 가진 분은 오직 장군님이십니다. 1392년 결국 이성계가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했고, 정도전이 그토록 바라던 새나라 조선이 건국됐어요. 개국공신의 공로를 인정받은 정도전은 최고 책임자인 재상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노비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천대받는 아픈 과거를 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정도전은 왕과 함께 조선의 수도로 한양을 선택하고, 왕의 명에 따라 수도 한양에 새로 지어질 궁궐을 직접 설계했어요. 조선의 기틀이 된 조선 경국전을 써서 태조 이성계에게 바쳤죠. 조선 왕조의 건국 이년부터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조선 경국전은 조선 헌법의 기초가 됐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마침내 수도 한양이 완성됐어요. 도전은 궁궐을 설계하면서 더 낮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려는 마음을 담아 경복궁의 담장을 낮게 만들었어요. 궁궐 안 건물 하나하나에도 뜻을 담아 이름을 지었어요. 성곽 동서남북의 중심에는 사대문을 만들었는데,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 의, 예, 지를 상징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마침내 수도 한양이 완성됐죠. 경복궁 안 전각 하나하나에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재상 정도전의 마음이 깃들어 있구나. 바바마마, 어째서 제가 세자가 아닌 것입니까? 제가 없었더라면 어찌 조선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도와 조선을 건국했지만 세자에 책봉되지 못하자 방언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만약 이방원이 왕이 된다면 왕권 강화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그는 절대 왕이 돼선 안 돼. 이방원은 입지를 넓혀 나가는 정도전이 눈에 거슬렸어요. 특히 사병제도를 없애려 하는 정도전에게 화가 났죠. 불이야! 불이야! 이방원 내 이놈!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이방원이 사병을 이끌고 정도전 일파가 모여있는 남은의 집을 급습해 정도전을 붙잡았어요. 정도전은 죽음의 위협 속에도 시를 쓰며 의연했는데요. 이런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백성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가 감히 이 나라의 군주가 되겠단 것인가? 조선의 앞날이 걱정될 뿐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 못 들었느냐? 어서 정도전의 목을 베어라! 1398년 8월 정도전은 이방원의 모함으로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방원은 왕자를 살해하려 했던 모함까지 넣어 실록에서 정도전을 영모자로 기록하게 했는데요. 1870년에 이르러서야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공로로 문헌이란 시호를 받았어요. 정도전이 세상을 떠난 후 조선은 500년간 왕조를 이어갔는데요. 그 속에서 정도전이 백성을 생각한 마음과 사상은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백성을 위해 새나라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 정도전의 삶을 통해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혁명을 낳은 위대한 사상가 정도전. 이제 경복궁을 보면 백성을 사랑한 정도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